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퐁당퐁당 연휴 있어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좀 여유 있는 한 주간을 보냈는데 혹시 아나운서님 국군의 기념 시가행진 보셨나요? 네, 현무5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서울을 행진하던데요. 예. 저는 방송 보지 않고 뉴스만 통해서 간략하게 봤는데요.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한 반응들이야 사람들마다 다를 것이고 또 언론들도 다른 평가를 다 내놓았는지 그냥 저는 그거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2일 국민의힘 지도부 원내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의 경우 국방 예산의 쓰임새를 제대로 보여줬고 K방산을 전 세계 홍보하는 수단이 됐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셨는데 그날 기념행사에 사용된 돈이 약 80억 원 정도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행진 한 번 하는데 80억 원을 공중에 날리면서도 국방 예산의 쓰임새를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말하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병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늘 말하는데 다른 곳으로 빠지는 돈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대통령 기념사를 찾아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전쟁광인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에 발표한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결과를 보면 긍정평가가 25.8%, 부정평가가 70.8%였습니다. 부정평가가 너무 높은데 이 부정평가를 뒤엎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혹시 뭐 있을까요? 뭘까요?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입니다. 제가 작년 딱 이맘때 본당 신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이었는데 순례 중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더 머물렀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줄도 몰랐는데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가족들에게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총리의 인기가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국내 문제에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해석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윤 대통령이나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기념사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기념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나라 땅덩어리는 엄청 작습니다. 남이든 북이든 어느 쪽에서든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양쪽 다 공멸입니다.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신자분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밤 9시에 주모경 바치기 운동에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네, 평화를 빌며 오늘도 지난 시간 내용 살펴보는 의미로 중간 점검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나갑니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인 방식으로 위험에 대처하기 때문에 불리우는 이 보험은 무슨 보험일까요? 1번 민간보험, 2번 사회보험. 네, 제가 문제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처하는 방식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인 방식으로 위험에 대처하기 때문에 불리우는 이 보험은 무슨 보험일까요? 1번 민간보험, 2번 사회보험. 참여 방법을 신부님께서 알려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빵 앱을 다운받으신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시면 좋고 유튜브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는 매월 말에 선물을 취합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선물이 다소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 CPBC빵 어플의 무료 메시지창 빵톡, 유튜브 댓글 등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복습하는 거 해볼까요? 예. 지난주에 사회교리의 원리 중 하나인 연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와 역사 안에 남아있는 연대성의 모습인 김장에 대한 설명 잠깐 해드렸죠. 네. 유네스코가 2013년에 한국에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를 등재시키면서 지키고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으로 등록을 시켰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가정문화로 전승되어 온 김장은 동절기에 대비한 한국인의 나눔과 공동체의 문화를 상징하며 이웃 간 나눔의 정신, 결속과 연대감을 강화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부여해왔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예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민간보험이 결국 개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회보험의 목적이 노령이나 질병 등과 같이 개인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대처하는 방식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적인 방식으로 위험에 대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네,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사회보험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즘 국민연금 개혁을 앞두고 좀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신부님? 예. 이대로 놔두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다 이구동성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8월 28일 대통령 임기 중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의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국정브리핑 이후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찬섭 교수가 9월 3일 한겨레 사설에서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나운서님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겨레 신문 2024년 9월 3일자 내용입니다. 우선 세대별 차등 보험료는 지난해 제5차 재정계산위의 21차례 회의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운영된 1, 2기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의 26차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 없는 안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뜬금없이 두어 줄 언급된 것이 전부다. 그 후 3기 연금특위가 실시한 연금개혁 공론화에서는 아예 시민대표단에게 물어볼 의제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자동안정장치는 제5차 재정계산위에서 논의하기는 했지만 반대 또는 시기상조 의견이 많았다. 연금특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정부 계획안에는 자동안정장치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사회적 논의를 하면 좋겠다 외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게다가 이 역시 공론화에서 의제로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대통령이 말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나 자동안정장치는 모두 재정계산위의 21차례, 국회 연금특위의 26차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거나 논의했지만 반대
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던 안들이자 공론화에서는 아예 의제로 채택조차 하지 않은 안들이라는 것이다. 재정 개선위와 연금 특위에서 논의한 많은 내용이 있고 공론화에서 결론내린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은 모두 제쳐놓고 굳이 이런 내용을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에 포함시키는 대통령과 정부를 엄마 말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라고 할 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제가 이렇게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연금은 민간보험이 아니고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더더구나 그렇죠. 개개인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긴 하지만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모두를 위하여 같이 대비하기 때문에 개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처럼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축이 아닌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1인을 위해 같이 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저축으로서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세대 간에 그리고 동일 세대에서 계층 간의 위험 부담을 분산시키고 일정 부분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회보험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 바로 연대성,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공동선을 지향하고 모든 이가 함께해야 하는 연대성의 원리에도 부합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또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분은 또 많지 않습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대부분의 노인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네, 사회보험이라고 하면 개인도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부담은 해야 되지만 국가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네. 국민연금에는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만큼 지원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가입자가 5%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공무원연금, 여기도 적자입니다. 네.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정부는 매년 몇 조 원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2024년 2조 2329억 원입니다. 이것도 2060년도에는 10조 원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얼마를 지원할까? 혹시 글쎄요. 얼마를 지원할까요? 국민연금 지원금은 최근 10년간 매년 지원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100억입니다. 1조도 아니고 100억씩 계속 10년간 지원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국민연금에는 돈을 쓰지 않겠다는 그런 말로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자주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요, 참 각박한 말이잖아요. 네. 알아서 스스로 치열하게 잘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은 좀 누군가의 도움을 전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1963년 요한 23세 교황님이 반포한 책 지상의 평화 31항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들은 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이다. 그러기에 공동으로 살아야 하며 상호 선익을 도모해야 한다. 인간의 공동생활은 질서를 유지해야 하기에 그 권리들과 의무들은 서로 존중되고 잘 이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자는 그러한 권리들과 의무들이 더욱 성실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보존되도록 혼신의 노력으로 기여해야 한다. 또 32항에서는
각 개인에게 생계에 대한 기본적 권리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곧 모든 인간은 충분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연대성은 한편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과 같은 또 뜻이 있겠지만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서 또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동선의 진작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덧붙여서 개인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 문제와 제도의 변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마더 데레사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가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할 수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둘 다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아나운서님 에코백 가지고 계시나요? 네, 저 있습니다.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일단 3개가 있는데요. 예. 이렇게 빨대마다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3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자주 사용하세요?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주가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듭니다. 우리 뭐 그런 사진 보셨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과 함께하는 해외 수방길에 자주 에코백을 들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아나운서님은 그 가방을 왜 에코백이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자연 친화적이고 좀 여러 번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에코백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 설명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어서 제가 관련 내용을 사전에 미리 좀 찾아봤는데요. 인조 피혁과 화학 처리 등 가공을 하지 않고 천연 면이나 옥스포드, 컨버스천 등 생분해성 재료로 제작되는 친환경 천 가방을 말한다. 또는 재활용 옷감이나 남는 자투리천을 누벼 버려지는 자원을 아끼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가방을 통칭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네. 김건희 여사가 들었던 에코백은 뭐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라는 문구가 적힌 흰색 천소재 에코백인데 네. 원래 시작은 그렇습니다. 아냐 힌드머치라고 하는 사업가가 에코백의 원조라고 불리는데 네. 2007년 이 아냐 힌드머치가 한 환경 자선 단체와 함께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비닐봉지 대신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보자. 재생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튼튼하게 만든 것은 물론 또 사람들이 프로젝트 이미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게 I am not plastic bag, 나는 비닐봉지가 아니다 라는 그런 문구도 큼지막하게 써 놓았습니다. 네. 환경 친화적으로 제작되었고 또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가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단돈 5파운드, 약 7,000원에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사실 비싼 가방은 정말 비싸잖아요. 네. 특히 유명 디자이너의 가방은 부르는 게 값이란 말도 있는데 5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정도면 정말 저렴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영국 소매 컨소시엄에 따르면 2006년 영국 내 비닐봉지 사용량이 106억 개였는데 2010년 이 수치가 61억 개로 줄어듭니다. 네. 또 세인즈버리라고 슈퍼마켓이 있는데 이 체인점들이 있는데 여기도 2007년 이 프로젝트 이후 2년 동안 3억 1200만 개의 비닐봉지를 덜 나눠주어서 약 58%가 줄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3,200톤의 순수 플라스틱이 절약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에코백은 화학 처리 가공을 거치질 않죠. 친환경적이고 가벼워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환경, 생태를 뜻하는 에콜로지의 앞에 글자를 따와서 에코, 백 이런 이름이 붙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코백이 진짜 에코백일까요? 어떤 의미로 하신 질문일까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네. 에코백이 진짜 에코백일까? 친환경적인 가방이 정말 친환경적인 가방일까? 이 에코백이 일회용 비닐봉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재사용하고 있을까? 재사용 가방이 아닌 그냥 패션이나 유행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두 번 들고 어느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은 아닌지, 영국 환경청 2011년에 발표한
수명 주기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어떤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네. 1번 비닐봉지, 2번 종이백, 3번 에코백.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재질의 에코백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럼 가장 친환경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비닐봉지가 네. 되겠죠. 그런데 의외의 반전으로 이 영국 환경청이 2011년 발표한 수명 주기 평가에 따르면 가장 친환경적인 것은 비닐봉지, 2번 종이, 3번 에코백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어떤 제품이 소비되고 버려지고 썩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의 발생하는 탄소의 양, 들어가는 자원의 양을 따져서 한 분석입니다. 언뜻 결과만 놓고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의 결과가 되겠죠. 네,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여서 좀 놀랍습니다. 예, 좀 더 설명을 하면 석유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것보다 목화를 재배해서 가공하는 과정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더 많은 탄소가 발생하고 목화는 또 농약을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 농약과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에코백을 만드는 데는 비닐봉지를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의 28배, 종이 쇼핑백의 8배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코백이 일회용 쇼핑백이나 가죽 가방의 대체품으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130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유기농 면 소재지는 2만 번을 사용해야 환경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130번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만 번이면은 사실상 어렵겠네요. 130번이면 3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한 1년을 쓴다면 3일에 한 번씩은 들고 다녀야 되겠잖아요. 네. 그래서 에코백이 진짜 에코백일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슷한 연구 결과가 또 있습니다. 2018년 대막 환경 및 식품부에서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선 비닐봉지는 최소 37번, 면 재질의 에코백인 비닐봉지에 비교해서 7,100번을 사용해야 되고 유기농 면으로 된 에코백은 2만 번을 재사용해야 환경 보호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에코백보다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하는 것이 환경에 더 낫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3개가 있잖아요, 에코백이. 에코백을 보통 다 하나만 들진 않고 여러 개 자주 사기도 하거든요. 예. 친환경적이면서도 가격도 저렴한 에코백이라도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에코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에코백 그냥 한쪽 구석진 곳에 처박기 때문에 더 이상 에코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비행기 탈 때 들고 다니는 에코백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에코백이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동해물고 맥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 아니라 에코백이 마르고 닳도록 들고 다녀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에코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네, 공동의 집인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친환경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에코백을 사용하는 이유는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 진정한 의미의 에코백은 일회용품 사용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단순 천이나 재활용 소재의 가방이 아니라 물건 탄생, 소비, 버려지고 폐기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의 태도까지 쓰고 또 쓰는 것만큼 에코적인 것은 없습니다. 네.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오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텀블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수명 주기 분석 연구소에 따르면 유리 재질의 텀블러는 최소 15번, 플라스틱 재질은 최소 17번, 세라믹 재질은 최소 39번 이상을 사용해야 일회용 종이컵보다 환경 보호 효과를 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네. 2만 번 사용해야 하는 에코백보다는 그래도 횟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오래 사용해야 하는군요. 예. 텀블러를 만들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 배출되는 원실가스의 양이 플라스틱 컵보다 13배, 종이컵보다는 24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한다면 최소
1000번은 써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와, 1000번이요? 진짜 마르고 닳도록 애용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1000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세월에 1000번을 이용해 이런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차라리 일회용 종이컵을 몇 번 더 쓰겠다. 심지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텀블러 이러면 떠오르는 생각은 커피, 차 이렇게 마실 때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루에 커피 한 잔, 물 2잔을 마신다면 하루에 텀블러를 3번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한 달이면 90번이 되고 1년이면 1000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뽕을 뽑았다, 본전을 뽑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집에 다양한 종류의 텀블러들이 분명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차를 마실 때만 사용하지 말고 물을 마실 때 언제든지 사용해서 본전을 뽑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러 개의 텀블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네. 저도 신부님 말씀 유념해서 늘 일상생활에서 좀 자주 시시때때로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편의점 또 마트에 가면 진열대 다양한 종류의 또 다양한 회사의 생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언제부터 그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었는지 아시나요? 봉이 김순달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강 물을 돈 주고 팔았다는 그 희대의 사기꾼 이야기인데요. 멀리 가지 않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물을 돈 주고 파는 게 불법인 시대가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돈 주고 물 사 먹는 것도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1990년대 초반 외국 여행에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야, 이번에 내가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더라.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표현을 했죠. 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데 라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불법이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이제 너도 나도 지금 생수를 마시는 문화가 이렇게 점차 퍼져나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 당시에 내국인에게 생수 판매가 금지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대신에 주한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수 판매를 허가받은 생수 업체가 존재는 했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었던 시절. 생수를 파는 게 불법이었다는 것이 지금으로선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언제까지 그랬던 건가요? 1994년입니다. 네. 1994년 3월 8일 대법원에서 생수 판매 금지 조처는 국민이 깨끗한 물을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마실 수 있는 헌법상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함으로 무효라고 위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해 3월 16일부터 생수 판매가 허용이 됐고 5월부터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30년 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를 담는 병이 문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혹시 1리터짜리 생수병 하나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1리터? 1.5리터? 뭔가 생각해보진 않았던 거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1리터 생수병 하나 만드는데 드는 게 석유 100ml, 그 다음 물 3에서 약 4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 1리터를 마시는데 4배나 많은 물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물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고요? 석유도 이렇게 많이 쓰이는지 전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페트병 지금 분명히 재활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용량이 너무 많아지면서 현재는 수거와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텀블러 사용은 일상화되었고 마트나 시장 갈 때 장바구니 또 필수품 되었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텀블러를 사용하고 이 모든 행위들 분명히 친환경적인 행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들이 정말 환경에 나쁜 영향을 덜 미치게 하려면 충분히 사용해야 하고 자주 사용해야 하고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가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 각 본당에서 또 가톨릭 신자 대부분이 생태를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좀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히 오래 그리고 자주 마르고 닳도록 이 말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맞춰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중간 점검 퀴즈 내드렸습니다. 이제 정답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늘 정답 뭔가요? 네, 정답은 2번
사회보험입니다. 네, 정답은 2번 사회보험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자를 잠깐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끝번호 9611 애청자님께서 신부님 말씀 듣고 보니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사회보험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0993번님께서 정답 2번 향기로운 오후 행복한 불금 보내세요. 열심히 일하면서 좋은 정보 감사히 듣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해주셨고요. 또 우리 8966님께서도 정답 사회보험입니다. 자꾸 전쟁을 위해 정부는 북한을 위협하는 말은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힘찬 주님과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댓글로 우리 솔꽃님께서도요. 묵주기도 성월 10월이네요. 신호드 회의 잘 되게 전 세계 주교님들 위해서 10월 한 달간 묵주기도 해봅니다.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해주셨고요. 늘 푸른 추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신부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은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